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인식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취업 인파섭을 요즘 세대, 요즘 취업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박미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어떤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및 또 이 취업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금쪽 같은 내 자녀의 진로와 또 취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긴장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요즘 전반적인 MZ 세대들의 취업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게 요새 G세대들은 M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M은 예를 들어서 그룹 신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요즘 G세대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분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G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알 수 없는 다른 현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내가 파충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취미라면 그 샵을 그냥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요새 그 G세대들의 아주 특징이고 그게 취업을 할 때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런 특성이 아주 다분하게 보인다고 하죠. 약간 기성세대가 보기엔 좀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도 기성세대가 보면 막 혼내고 싶죠. 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니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야? 막 이런. 근데 저는 그거를 자꾸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우리 관점으로 혼내기 시작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이렇게 오래 다닐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언제든지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직장,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쉽게 이동하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기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또 회사 활동을 잘 합니다. 근데 다만 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딱 시킨 업무, 자기 일만 딱 하려는 그런 좀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즘 세대한테 좀 안 먹힐 수도 없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연봉 많은 기업, 저희 세대라면 지금 30대신가요? 죄송합니다. 40대입니다. 저희 이제 취업할 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일단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 그 다음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찾았다 하면 지금은 이제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복리후생이 좀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하셔야 지금의 20, 30대를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요즘에 그 한간에는 뭐 조용한 사직이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듯이 조용한 사직? 그 조용하게 이제 퇴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일할 만큼만 일을 하고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을 이제 추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인생, 자기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렇죠. 네.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는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CEO분들이나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대 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죠. 방송을 선생님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그 취업 트렌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상담했던 애들이 그 학교에서 최소한도로 5시간 이상 엎어져서 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25년 옛날에는 사실 그 친구들이 졸업이 목표였어요. 그냥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졸업이 목표였는데 근데 늦게 꽃을 피더라고요. 한 20년 넘은 친구가 미용실 23개 하는 친구도 봤어요. 진짜요? 네. 얼굴에 뭐 광채가 나요. 요즘은 근데 그게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면 요리, 노래면 노래, 게임은 특히 요즘은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은 게임 분야.
네. 그런 아이들이 진짜 덕후에 덕후. 예. 세계대회 1등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마음만 맞으면 정말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아이들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럼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먹게끔 해.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이런 쪽으로 많이 금융권까지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졸 채용을 많이 해줬는데 현재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신에 기계직 또는 뭐 건축직, 전기직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같은 이런 공기업 쪽으로는 아직까지 고졸 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취업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걸 좀 편집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문득 대학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네. 요새 그 방송 관련된 네. 그 과에 예비 1번으로 됐다고 진짜요.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대학보다는 과를 먼저 보는 경향이 또 있나 봐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니어도 만족도는 거의 하버드 수준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대학 나와도 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깨딱 잘못하면 부모 욕구하고 잘 안 맞으면 예, 맞아요. 우울증으로 가는 맞아요. 네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 충청도 예, 이런 그런 줄 알았시오. 우리 김미옥 어머님은 지금 아드님 네네. 고3 이러면서요. 네네네, 고3. 자녀분 취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머님 생각을 한번 알고 싶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취업을 그닥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지금 소방 마이스터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소방에 대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거나 이런 게 정보가 없어서 부족해서 꿈을 못 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부모가 잘 알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가이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의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뭐 저희 때도 취업난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세대, 요즘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우리 아이들의 그 취업 가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취업 임파서블. MZ세대 왜 취업이 어려울까?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까요? 기업들이 일자리 있는데 사람을 구하는 자리가 23만 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이 다 취업하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눈높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거라는 것. OECD라고 국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에서 한국에 그런 걸 진단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국의 황금 티켓병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 안정적인 공무원 이 세 가지의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황금 티켓을 로또에 조금 가끔 비유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확률은 둘 다 적은데 로또는 사실 요번에 당첨이 안 되면 토요일 날 또 5천 원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문대, 대기업, 공무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시 이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춘다. 근데 이거 눈높이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 뭐 더 나쁜 직장을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눈을 좀 넓게 가져봐라. 명문대가 아니어도 또 성공할 수 있고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에 되게 와닿는 게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넓혀라. 그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뭐 대기업, 뭐 공기업, 뭐 좋은 공무원 이런 거를 다 선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대다수의 실제 국내 소위 말하는 일자리는 다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데 지금 저희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저희는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면접자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 네, 네. 거 보면 자기가 이 기업에 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기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거를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현재는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경영학과에 졸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은 IT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학 졸업해서도. 예, 네. 사회적으로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이라는 문을 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인 통상적인 어떤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사회 나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력서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전공도 복수 전공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의 그 눈높이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이라는 졸업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은 회사에 들어오면 오래 못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네. 못 버티고 대부분 나가나요? 오래 못 버티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버팁니다. 버티는데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온실 속의 어떤 화초처럼 이렇게 커왔던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고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있죠. 산학일청 도제 학교라고 학생들이 한 학기에 2달 정도 기업을 먼저 가보고 그다음에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회사가 좀 맞다고 싶으면은 이제 졸업 후에도 계속 다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게 제가 6년 정도를 학생들을 계속 취업을 시키다 보니 취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요즘 빠르게 변하는 이 취업 트렌드를 죄송하지만 기업이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업이 생각을 합니다. 변해 학생들 반한다?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취업 준비생도 있고 그다음에 워라밸보다는 높은 연봉을 조금 중요시하는 취준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또는 취준생들이 바라보기에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좀 다 잘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연봉이나 또는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중소기업들을 자꾸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바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업에서도 애들이 20살에 취업을 하면은 얼마를 받냐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기계다 보니 서울에 기계는 많이 없어요. 기계 또 가공하는 회사가. 그래서 다 화성, 저기 밑에 다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똑같은 최저시급에 서울에서 일을 하면 그런 알바들을 하면 굳이 제가 뭐 다른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저 그냥 아르바이트 할래요 하고 그냥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계속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예. 과거에 자기 경험 가지고 아이한테 취업을 강요하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아이 중에 하나는 그 OMR 카드에 답안지에 1번만 5년을 썼다가 그거 본인이 기둥 세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학생들이 많네요. 그런 네. 아이가 우연찮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네. 이 볼펜을 오래간만에 잡으니까 이제 잘 안 돼요. 근데도 이제 막 좀 이제 네. 빽빽이를 해가지고 예, 이제 예. 자격증 이론을 따고 네. 하나 따니까 또 자신감은 또 과거에 공부했던 것보다 더 큰 거야. 아하. 그렇게 해서 하나 따니까 예. 그 따는 속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그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하니까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족도가 그리고 사장님이 걔만 막 그리고 지방에서 방업 따니까 방어도 주고. 예, 예.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부모들이 본인의 옛날 과거의 경험만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주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뭐 요즘은 같이 그런 중소기업도 같이 한번 부모님 찾아보고 그러시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본래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조차 이렇게 대기업만 선호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눈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분야의 패널 분들이 계신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공부할 사람은 당연히 해야겠죠. 공부에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요즘 아이들 모두가 대학을 꼭 가야 취업을 잘하고 또 잘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연구원 원장 이전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유명하신 분의 특강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져야 될 곳 한 곳을 고르라면 그게 대학이랍니다. 아, 진짜요?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바로 배워서 취직하면 그걸 써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든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학 교수가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건 이미 오래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의 진로가 설정이 되면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생각해 같아요. 보니 근데 저는 대학 교수라는 거. 사실 저와 제 동생이 특성화고를 졸업했습니다. 제 꿈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제 동생은 이제 꿈이 취업 쪽이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삼성 SDI라는 곳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저랑 제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취업을 잘한 거라고 동생.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맞아요. 삼성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취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그 대학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물론 가야겠죠. 근데 그 목적지가 대학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공개합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방비상 플라워하고 방비상 떡집, 방비상 푸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CEO예요. 중은 아니고 소. 예. 근데 정말 가족 같고 되게 좀 맨날 같이 둘러앉아서 도시락 먹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혹은 경험하신 중소기업은 어떤지. 중소기업은 일단 열악하다. 뭐 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후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일반화돼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 한 30년 동안 이런 걸 조금씩 접해서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는데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부모의 인식이 안 바뀌어서 내가 다녔던 중소기업만 자꾸 생각하고 열악하다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 중소기업도 큰 중소기업이 있고 약간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있긴 하거든요. 중보다 소 쪽으로. 네, 큰 중소기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복지가 조금은 있어서 그나마 아이들도 조금은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조그만 중소기업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예. 엄마는요? 부모 입장도 똑같은 거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있고 이름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중소기업도 이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네요. 제가 20살 초반에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설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설계 쪽에서 일을 했는데 김포라는 되게 조금 시골 쪽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포요? 김포요. 예. 김포가 시골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없었어요. 그 업체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네. 버스를 이제 새벽 6시 반에 타고 갔는데 가기 전에도 조금 무서웠지만 역시 가서도 열악하다는 거를 좀 세상 많이 느꼈어요. 김포에 지금 정민용 부장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김포 쪽에서도 이제 그 신도시 쪽 말고 좀 이제 외곽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건너편 쪽에 이제 강화 초입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제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중소기업이라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했을 때 그 본인의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이 많을 것 같고 일이 많을 것 같다. 예,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또 불릴 수 있으니까 월급. 뭐 그런 관념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회사가 빨리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빨리 망할 수 있다. 이 일부잖아요. 명문대나 대기업, 공기업 취업이 가능한 게 일부고 나머지 80%는 사실 일반 중소기업을 취업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죠? 원장님하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미지가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 워낙 많다 보니까 분명히 열악한 데도 있고요. 또 분명히 좋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취업자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중소기업 소개하는 채널 좋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사실은 연봉과 급여입니다. 특히 최근 뭐 MZ세대 기준을 보면 꼭 그 연봉이나 급여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인지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 친구들 사이 얘기할 때 나 어디 다녀 하면 그 순간 설명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부럽다, 뭐 잘했다, 나 어디 공무원 됐어 하면 거기서 설명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 다니고 있다 하면은 그 회사는 뭐냐, 어디 있냐, 뭐 하는 회사냐부터 질문이 끝없이 나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친한 친구들, 뭐 동창들 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본인 회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복지라든가 우리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노력을 뭐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그 연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윤이 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즉 성과금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복지 시스템도 그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좋은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배우려고 그러고요. 실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해서 뭐 요즘 말로 하는 뭐 꼰대 문화라든가 그 보수적인 그런 직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소위 말해서 급여를 더 확 높여주지 못하지만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솔직히 대화를 좀 줄이고 이상한 회식 안 하고 야, 좋네요. 그다음에 뭐 바로 이제 칼퇴근하게 하고 이게 워라벨. 예. 휴가 연차 쓴다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바로 그냥 집회.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왜 휴가 가냐, 왜 연차 쓰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행위예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무조건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아쉽고 일단 저희가 우리 오정현 원장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저는 요 첫 번째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하지만 회장님 얼굴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나 8시 뉴스에서 화면으로 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장인의 생명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대표를 설득해서 그걸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대신 우리 중소기업은 그냥 사장문 방문 뚝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나 이런 아이디어 있으니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사장님도 그걸 받아주는 거. 저는 직장인한테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게 대표적인 장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책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은 약간 도제 스타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한 도제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거고요. 또 도제를 만나면 그만의 노하우를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자기만 받아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다라고 하면 20년만 인사 조직만 하다가 뭐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세무서도 가야 되고요. 하다못해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 보면 일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야 내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드러날 때는 바로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인사조직만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킨집을 창업한다든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에 굉장히 일반적인 쪽으로 가고 대신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국가가 지원하는 창업 자금도 한번 자기가 가서 찾아본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창업으로 이어져서 요새 같은 100세 시대에는 아마 후반기 50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보내려면 중소기업이 더 적합하다. 길게 봤을 때 뭔가 인생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 산학일치형 도시학교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의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제라는 사업이 지금 한 7, 8년째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저는 오히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노하우를 잘 좀 교육을 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을 받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노하우도 알려주셔야 학생들도 이제 여기에 더 남아서 취업을 해서 자신의 역량도 기르고 싶을 텐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약간 시스템에 약간 보완이 필요하군요.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시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또는 학생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일 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시죠. 하지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현장 실습이든 뭐 도제 이런 사업이든 결국에는 우리 기업 현장 교사들한테 기업에 있는 현장 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러 간 건데 적절한 교육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훔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저 담임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러 갔는데 허드렛 일만 시키면 그것도 네, 안전상의 이유로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안전 조치를 잘하고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업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할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한방요비스와 동인기원도 중소기업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일반 등산 배낭도 만들긴 하는데 좀 전문가 등산 배낭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외 공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1년에 7만 장의 배낭을 이런 배낭을 7만 장을 한 12,000명 정도 직원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오, 해외 수출도 하고 계시고. 예, 해외 수출 기업입니다. 우리 기술력인가요? 예, OEM이나 ODM 받아서 수출하는 기업이었고요. 올해 이제 그 가방을 저희 자체 브랜드로 5월달 출시를 런칭하셨어요? 했습니다. 한번 가방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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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되게 가볍네요. 제가 한번 그 안에 이제 열어볼게요. 저희가 또 만드는 저기 캠핑용 모자가 있어요. 아, 진짜요? 가방은 뭐지? 등산 가방 굉장히 가볍고요. 아, 이거 끼워서 하는 예. 건가 봐요. 와. 와. 일부러 네. 떨어뜨리셨고요. 오. 간편하네요. 예, 간편합니다. 와, 너무 편해요. 아, 이거를 또 생산하시는 거예요? 예. 와, 감사합니다. 그럼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저기 그 제가 그 오늘 저기 저한테요? 예, 선물 드리려고. 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의자도 주실 네, 거예요? 네, 네. 아, 접어주셔야죠. 아, 예. 톤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자, 보여주시면 아마 뺏기실 겁니다, 아마. 안 뺏기고 제가 잘 쓰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자, 최두찬 CEO님도 회사 자랑을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1947년에 시작돼서 올해 75년 된 그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아, 국내 최초로 소화기를 제작을 했고요. 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 타워 123층이라든가 뭐 인천공항,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소방시설 설계, 또 시공 감리, 그다음에 방제 연구 뭐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저 소화기를 또 갖고 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뭐 소화기 제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또 빈손으로 오면 제가 섭섭해서 네. 우리 소화기를 준비했습니다. 촬영용 소화기. 아, 저희가 농담으로 한 만든 얘기인데.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차에 놔두시면 됩니다. 야, 이거 촬영용인가요? 예, 차에 놔두시는 거예요. 와, 저 진짜 필요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만든 회사예요? 아, 지금은 만들진 않고요. 아, 지금은 지금 제작은 이제 안 하시고? 설계 엔지니어링만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만. 고맙습니다. 예. 뭐 트로피 받는 것 같네요. 참 뭐 두 회사 다 너무 훌륭한 회사들이신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취업 인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예비 고졸 취준생들의 인턴 체험 브이로그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턴 3주차 김혜연입니다. 오늘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한방유비스 가고 있어요. 한방유비스. 우리 수연이 회사. 어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한방유비스로 출근하는 인턴 정건우입니다. 지금 제가 방을 잡은 데랑 회사가 가까워가지고 힘들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75주년 장수기업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수여도 했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표창장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저희 회사가 대단하다. 표창장 진짜 많이 받으셨네. 최고! 특허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아, 여기 롯데월드 타워랑 부산 롯데타워, 그 탄탄하다. 소방대, 거죠. 인천공항 소방대 이런 거 엄청 큰 곳 저희가 다 했어요. 짱.
학생들이 아주 귀여워. 아유, 간식은 뭐. 출결이랑 자격증이랑 그 성적을 종합해서 6명으로 자르고 면접을 통해서 3명으로 뽑았어요. 저는 전기기능사랑 면불기능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랑 준비 많이 했네.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소방 마이스터가 딱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지기 지금요? 설치하고 설계를 그 감지기 수량 수정하는 거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다 알려주셔서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선배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이게 장점 아닌가요 또?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런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많이 배워서 그런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갈 수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제 남자도 출산 휴가가 있고요. 또 매년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서 좋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17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 인턴이 아니라 정직원 같아요. 아주 능숙하게 좀 잘하는데. 많이 나가지고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 시키는 거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잘하려고 또 모습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덜게 됐고 일할 때 말도 좀 통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뭐 정리도 잘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질문도 하고 소방에 대한 지식도 많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있으신 분들이랑도 대화도 되고 이제 업무 습득하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네,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설치하니까 네. 여기 색깔 파란색으로 맞춰주시고 네. 요거 수정하시면 되고 네. 저희 여기 밸브실도 네. 감지기 적용하면 되고 네. 그 냈어? 진로 수행평가? 아, 이것도 전용으로 쓰시는 휴식 공간인가요? 예, 아, 야외. 좋네요. 직원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일해보면은 다들 친하고 밝은 분위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가 어린데 되게 다들 존댓말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법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일하면은 약간 법보다는 그보다 더 신뢰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인턴이 끝난 뒤에도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고요. 그 후에도 소방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저도 인턴 끝나고 이 회사가 잘 들어간다면 계속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영원히요? 다른 얘기죠? 영원히는 네. 아니고요.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 인턴으로 한방 요비스에서 활동을 했던 정건우 김혜원 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사 생활이 어땠어요? 다들 막 귀여워해 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다들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별당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표님 옆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건우 군은 어땠어요? 일단 학교에서 배우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즐거웠군요. 두 사람이 굉장히 공부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대학보다 고졸 취업을 선택을 했다고 근데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소방의 산업기사를 이미 2개를 취득했어요. 원래 산업기사 자체가 대학을 나와야지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 그 자격증 2개를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대학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설득하신 거예요? 네. 시우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혜원 양은?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한 길로 그냥 계속 왔습니다. 대학 안 간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산학 견인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들께서도 대학이나 지금 너네가 배우는 거나 딱히 차이가 많이 없고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 학교가 최초라서 시설도 저희가 더 좋아서 차라리 저는 실무 경험을 더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후회가 없군요. 어머님을 건우 어머님이랑은 같은 학교인가요 혹시 아드님이랑? 예, 저희 아들도 건우랑 혜원이랑 같은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면서요? 예, 저희 애하고 건우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요? 예, 근데 건우는 진짜 중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 듣고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기보다 인문계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를 놀래했죠. 예,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많이 놀래고 저희 애는 제가 그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건우가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간 거였거든요. 예. 건우네 집에서 정보를 얻으셔서 아이한테 그걸 권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정보를 얻어서 저는 보냈고 건우는 건우가 알아보고 좀 살짝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건우는 알아서 혼자 너무 잘하는 아이니까 두 아이 다 훌륭하죠? 예, 훌륭한데 예. 건우는 혼자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예. 그게 또 조금 부러우셨구나. 예, 근데 건우 엄마는 그래도 건우를 너무 다 믿고 따라줘서 예. 안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진짜 안 믿을 너무 수가 알아서 없는 잘하니까. 아이예요. 예, 건우는. 그러니까요. 둘 다 굉장히 똑소리가 납니다. 19살 고졸 취준생.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원 선생님. 거의 뭐 우리 친구 두 분 얘기예요. 두 분. 갈등, 본인 선택 이건데 게임 분야가 특히 심해요. 제가 이렇게 전교생 상담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가는 곳이 이제 전부 PC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반대였어요. 가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친구 문제라든가 성적 문제로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이 유료됐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인터넷 중독 작가를 하나 만들자. 인터넷 중독 작가. 그래서 e스포츠과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입학을 시켰는데 10년 전에는 키보드 날아가고 컴퓨터 날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갈등을 겪고 학교를 와요. 근데 3년 전부터는 거의 지금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격려와 지지 속에서 오는데 두 분 보니까 딱 지금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조카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참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좋아했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영상 편집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련 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돼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e스포츠과에서 세계대회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보니까 천재였던 거예요. 그 외국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니까 한국 아이들은 자든 일어나든 학교에서 10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근데, 앉아 있죠. 근데 게임이 그거니까 외국 애들은 그걸 못 한대. 아하. 이게 외국 서울대보다도 높은 대학에서 우리 애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처음 가는데 초봉이 없대요. 그래요. 2군인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브이로그를 좀 보고 너무나 3학년 담임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진로 탐색들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스스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대학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분들께서도 학위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조금 많이 봐주셔서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PD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러면서 참 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 어디 대학 나왔냐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럼 건우는 아까 엄마가 네. 계속 좀 대학 가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때요? 제가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먼저 간다면은 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지금 취업을 하면서 야간 대학이나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제가 대학을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게 중간에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대학이랑 서로 계약학과를 맺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사이버도 아니고요.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대학을 가게끔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뭐 직업을 바꾸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나은 걸 배우기 위해서 가는 제도가 있어서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의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니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알게 된 거죠? 예, 이런 정보들을 잘 갖고 있으면, 왜냐면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잘 명심하고 두 분의 꿈을 잘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취업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취업에 대해서 변해야 될까요? 변해하지 않으면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도서관에 가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깔고 해서 만들질 못하는 거야. 식당에도 음식도 못 시키잖아요. 택시를 타도 그렇고.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배워야 돼. 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으로 자주 대화를 하라고.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애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담임선생님도 좀 가끔 뵙고 그러면은 소통이 돼서 아이가 정말 좋은 진로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뭔가 좀 생각이 변화라든가 깨진 게 있으신가요? 이 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 아,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은 대학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을 나와야지만 기업에서 받아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만 다 마쳐도 기업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은 좀 줄이고 특성화에 대한 특성화 특목고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요리고등학교라든가 네네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그래도 구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구직자 좀 높이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높이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저는 아까 그 두 학생을 보고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뜨겁게 사는 네, 것 같아요. 눈물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그랬거든요. 60명 안에 그냥 들어가서 늘 하는 공부하고 남들 다 가니까 그냥 대학 가고 저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힘이 될 거라고 보고 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 오히려 제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많이 기회를 주는 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오늘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약간 그런 생각 계속 들고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모두가 대기업이나 명문대 진학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취업 가이드를 하면 좋을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뽑을 때는 누가 알기로는 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를 뽑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옛날 걸 배운 거거든요. 창조나 혁신은
서로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인성을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누가 제일 먼저 줍느냐를 보고 그 친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거를 조금만 더 길러주는 방식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이 직종을 해서 내가 후회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발전성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빨리 그쪽 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현재 기업에서는 이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의 차이를 일단은 두고 있거든요.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시켜보면 어떤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 졸업장의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그 대학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과를 나와서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보는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학교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예, 사실 저 앞서 나온 그 두 학생, 그 고졸 취업자들 제가 직접 면접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면접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무 아기 같은 친구들이 와서 면접을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이후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또 기술적인 그런 어떤 그 질의를 했을 때 그 생각 이상으로 이미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훌륭한 직원이 될 것 같다는 감을 많이 받았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사실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졸 취업자들은 바로 고졸 취업을 하면 네. 그 보통 대학생 4년. 졸업자들보다 뭐 4년, 뭐 5년 이렇게 더 빨리 그 경력을 쌓게 되죠. 네. 진짜 계속 일을 해서 경력 10년 차가 되고 15년 차가 됐을 때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갭이 생기는군요. 점점 커집니다. 어떤 특정 기술 자격을 따고 있으면은 사실은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몸값도 올라가는 건가요? 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상위 자격증을 따면 예. 정말 그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을 찾아서 모셔와야 되는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부르는 게 거예요? 값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기술사라는 자격인데 각 분야에 있습니다. 학력보단 경력이 우선시되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김정국 선생님.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되니까 얼마 조금만 다니고 하다 보면 힘들고 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엄청 지금 높거든요. 너의 진로를 꼭 찾아봐라. 너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탐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교장 교감생 뭐 진학 담당한 통화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 대학에 그 쿼터제로 일정 비율을 갈 수 있게 해야 학부모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정원 외로 하면 사실은 대학도 별로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인식이 이제 특성화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정보 부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디베이스를 좀 잘 해서 좋은 정보를 학교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정보 부족이 제일, 저도 오늘 네, 방송하면서 네, 정보 네, 부족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야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산만 투입하면 그 빠른 시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언제나 문제는 돈이군요. 예.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황금 티켓보다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여러분 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취업인식 변화를 위한 솔루션을 한 분씩 또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기업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취업 지원을 항상 하는 담임으로서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숙소를 예약할 때 언제 갈지 날짜를 정하고 또는 인원, 방의 개수, 또는 바베큐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검색한 다음에 숙소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저희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이 기업에서 무엇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연봉이 얼마인지, 또는 외관이 어떤지, 내부 작업 공간은 어떤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 조건에 넣는 거예요. 그런 검색 조건을 넣어서 검색을 눌렀을 때 자신에게 맞는 기업들의 추천이 딱 떠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사들도 학생들의 취업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죠. 그래서 취업 박람회라든지, 좀 기계 전공이다 보니까 기계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사를 탐방을 많이 나가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채용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안전한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 이 기업이 어떠한 장비,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특히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딱 해서 검색만 해서 찾을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애들 상담하다 사실 제가 팔자가 바뀌었거든요. 상담하다가 애들 꿈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꿈 물어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꿈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제가 교장을 한 8년을 했는데 네. 그 교장하면서 제일 힘들고 고치기 힘든 게 사실은 게임하고 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담배. 네, 담배가 해도 안 돼요. 학생들. 애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6%가 피는데 비공식으로 한 60% 정도가 피거든요. 그렇게 많이 펴요? 그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양치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아우,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 그 기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기타요? 기타.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 다음날 화장실 앞에서 예.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담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왜 거기서 노래했는지는 다 알아요.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음원을 내서 발표를 한 노래 거예요. 제목이 노타바코. 다 되는데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럽다. 자신도 모르게 담배 사랑을 팔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사랑을 줄게. 함께 이겨내자. 희망을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랄랄랄랄라. 와, 화장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담배가 한 가지도 안 그럼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 노래를? 신입생 입학을 하면 어. 첫날에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점심 먹잖아요. 응. 점심 먹고 이제 한 대 피러 오잖아. 네. 그럼 내가 화장실 앞에 이걸 하고 매일 점심 때마다 가서? 그러면 이제 와서 물만 먹고 가는 거야. 와.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 필 나가잖아. 그러면 네네네. 이제 버스킹 조를 만들어서 네. 그 길에서? 길에 거기서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참잖아요. 영어로 줄었어. 진짜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딱 나오네요. 그럼요. 그리고 기업도 이 문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접근해. 제 노래가 8집까지 내가 이제 8집으로 무명이긴 하지만
팔찌까지 많이 바르는데 내셨네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문화로 접목을 해라. 이건 어떤 의미?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재능이 있거든요. 예. 그 재능을 자기 업무에 그 재능을 발굴해서 하기 시작하면 한 5% 내지 10%만 그걸로 배를 해주면 그 5% 10%가 100%를 다 뒤집어 쓰고 더 중요한 거는 창의력이 나와요. 정말 그 뒤로 애들이 학업 능력이요 월등해졌어요. 그리고 담배 피다 걸리면 예. 하루 종일 나하고 이 노래 해야 되거든. 하루 벌로. 벌로. 굉장히 고역이었겠어요. 학교가 재밌으니까 네. 혼내는 게 기업도 아니고 좀 그렇게 변화야 된다는 그렇게 변했으면 말씀이신 것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따지면 박수. 네.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 이제 참여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그 매우 우수하고 훌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그런 다 같이 기업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저 MZ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취업 관련해서 좀 먼저 그 뭐 어떤 방식이든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우리 박미선님 같이 그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조금만 좀 중소기업에 또 힘을 실어 주시면은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네. 오동윤 원장님은 앞으로 사실 중소기업을 알리는 데 많이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뭐 참 고맙다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19살 먹은 청년이 아빠 나 어디 저 지방에 취직했어요 갈게 했을 때 과연 부모가 그걸 허락해 줄 것이냐 절대 허락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을 그냥 뭐 믿어줘라 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들은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믿어주고 지켜봐 주면 그 친구들 충분히 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명문대보다는 더 나은 곳에서 방법을 또 찾을 거고요. 또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보다는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다이나믹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아, 중소기업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중소기업이랑 서로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요새 MBTI라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유행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매칭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눌렀을 때 그렇죠, 짜르르 그렇죠. 기업이 나오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마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면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배너라든가 그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알리는 그런 정보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그걸 나서서 해주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주신 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각기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계기가 좀 많이 돼서 저 같은 부모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방송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널리 알려서 많이 빨리 취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그 이런 그 콘텐츠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활동과 대응을 통해서 우리 그 MZ 세대들과 함께 좀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님들한테 다 알려져서 많은 취업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좁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옆에 오랫동안 앉아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아이들 공부 포기한 아이들 더 그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잠재 능력을 좀 발굴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업이 변해야 저희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기업 대표님과 뭐 원장님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님께서도 많이 조금 혁신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제 담임으로서 저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좀 잘 찾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기업에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형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만 이거를 눈 감고 귀 닫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눈도 열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또 취업 진로 결정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